뒤에 조금 더 이어서 볼까요? 유형 1번 다 이제 해봤고, 이제 유형 2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켤레복소수의 성질이 이번 4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복소수 그냥 단순 i 계산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질을 잘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또 오늘 수업 시간에 잘 좀 체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95번 이제 천천히 해석하면서 보통 이런 거 옳고 그른 거 찾는 게 좀 많이 헷갈려.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죠. 그냥 무작정 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295번에 1번. 하나씩 좀 코멘트를 달아봐. 알파 플러스 알파바가 0이라고 했는데 일단 둘이 더한 게 0이 됐죠. 근데 얘는 0이 됐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 켤레복소수랑 원래 있는 걸 더하면 실수 부분이 살아남는데 0이 된다는 건 실수 부분은 0이란 뜻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1번에서 결국 알 수 있는 건 알파는 0이거나 아니면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1번 조건 둘이 더한 게 0이면 알파는 0이거나 순허수입니다. 근데 제곱해서 양수라는 건 말도 안 되죠. 0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제곱하면은 0 이하니까 완전 틀렸어. 자, 여기다 하나씩 필기형태 하나씩.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누적해서 나올 겁니다. 자, 2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면은 베타는 알파 바랑 똑같다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그냥 이거는 발레라고 써놓고 그냥 알파를 1 플러스 i로 놓고 베타를 그냥 2 마이너스 i라고 두면 둘이 더한 거는 실수가 되지만 꼭 켤레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중에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디귿. 자, 알파바가 1이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실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그 해석하는 거죠. 자, 알파바가 1이면은 알파바는 알파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써놓을까요? 알파바는 1이면은 알파바는 알파분의 1. 그럼 우리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알파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수가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은 단순히 얘를 들거나 a 플러스 bi를 넣지 않고 증명을 이렇게 합시다. 이게 a 플러스 bi를 넣고 하는 거는 언젠간 또 한계가 오고 복잡해지면 좀 힘드니까 무조건 a 플러스 bi를 넣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 말고 좀 성질을 한번 이해해봐.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자, 4번은 이것도 좀 헷갈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일단 둘이 곱해서 0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복소수 형태라도 곱해서 0 되는 거는 흔치 않아요. 5번도 이제 발레가 있죠. 5번에 발레. 알파가 1이면은요. 제곱해서 1이고 베타가 i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서 더는 0 됩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0인 건 0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5번 정답은 3, 4. 자, 96번도 가보죠. 자, 실수 부분이 양수인 복소수 z에 대하여 z-z바가 2i다 나왔는데 자, 천천히 z- 여러분 z바는요 우리가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빼는 거기 때문에 2bi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i라고 했으니까 b가 1인 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 안 써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z를 그냥 a 플러스 i라고 놓고 이제 출발하면 되고 문제에서 또 힌트 하나 더 줬죠? z 세제곱 마이너스 z바 세제곱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곱셈공식 변형으로 갑시다.
왜냐면 Z 마이 Z 바를 알거든요. 천천히 써볼까요? 근데 이미 Z 마이 Z 바가 2i인 걸 알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2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i 그 다음에 플러스 3z 바 그 다음에 곱하기 2i까지. 근데 여러분 ZZ바는 우리가 여기 있는 Z가 A 플러스 I인 거 아니까 Z바는 A 마이너스 I 해서 뭐 ZZ바도 그냥 A제곱 플러스 1 정도로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6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하고 이제 I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2I. 그러면 이제 a제곱이 얼마? 4가 돼야 되는 거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a는 자연수라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끝났네요. z.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z바 제곱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은 z가 2 플러스 i. 이것도 그냥 제곱해서 구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차도 알고 합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합은 4v 이제 차는 2i 원래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8i 쓰시면 돼요. 뭐 따로 제가 풀어주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푸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 좀 하고 그리고 297번 같은 경우도 좀 잘못된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복소수가 꽤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복소수 오메가를 z 플러스 1분의 2z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메가를 구해서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297번이 전형적인 그 혈례 복소 성질 쓰는 문제거든요. 절대 그냥 단순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오메가가 z 플러스 1분의 2z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오메가 바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메가의 바 혈례복소수의 성질은요. 이 혈례복소수가 전부 다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에게는 이 바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알죠? 실수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고 이 복소수한테만 바가 붙는 거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할 때 z 플러스 1분의 2z 마이너스 1과 z바 플러스 1분의 2z바 마이너스 1을 정리하면 밑에는 이제 zz바 플러스 z 플러스 z바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곱하는 거니까 그럼 4zz바 그 다음 마이너스 2z 플러스 z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과 곱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게 생각보다 복잡한단 말이야. z가 2분의 1 플러스 7 아니면 1 플러스 루트 7i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z 플러스 z바 먼저 구하고 혈례복소수랑 원래는 더하니까 실수부 2배 하면 되고 둘이 곱한 것도 좀 특이하죠?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7 8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걸 아는 순간 조금 더 확실히 문제가 편해집니다. 이제 모르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다 비슷해요. 우리한테 얼마나 알아 물어보고 모르면 개고생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개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계속 힘들게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좀 잘 받아보세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특이한 개념 아니잖아요. 복소수, 혈례 복소수 쓰는 거 괜찮죠?
자, 그럼 2 곱할도 바로 가볼게요. 자, 복소수 z에 대하여 z제곱이 4루트3 플러스 4i다 라고 나왔는데 특이하죠.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z제곱을 4루트 3 플러스 4i라고 두는 문제가 있고 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하는 방법 똑같아. z에다 a 플러스 bi를 넣고 제곱을 해가지고 a, b를 찾는 게 그러지 말고 이 방법은요 간단할 때만 쓰세요. 알겠죠? 거기다 따로 써놔. 이거는 이제 스텝 2에서 이 방법은 안 씁니다. 왜냐? 스텝 2에 나오는 건 일단 복잡하거든. 근데 복잡할 때 저걸 써버리면 더 복잡해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문제 풀 때 Z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꾸 Z에다가 똑같은 값을 넣거나 여기 넣어서 푸는데 그러지 마. 지금 선생님 그렇게 안 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복소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냥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다 풀이를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잘 필기하고 왜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지 궁금하면 A 플러스 B를 넣어보시면 돼요. 근데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따로 안 쓰는 거야. 사실 A 플러스 BI를 넣는 걸 제가 풀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죠. 뭐 여러분도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고 자 얘는 그러면 성질을 쓸 텐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Z제곱을 아니까 Z제곱에 바도 바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Z제곱하고 Z바의 제곱 아니면 Z제곱의 바 뭐 사실 똑같은 거니까요. 그 둘이 곱한 것들 쓸 수 있어. 4, 4, 16, 48 그 다음 플러스 16 하니까 얼마예요? 6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내가 구하는 거에 뭐예요? 루트 쉬운 거니까 결국 Z바는 그냥 8 쓰면 되는 거죠. 훨씬 빠르죠. 이게 A 플러스 BI를 넣어서 A, B를 구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이렇게 빨리 안 풀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Z가 A 플러스 BI를 쓰는 건 간단할 때만 쓰세요. 복잡해지는 거는 최악이야. 자, 또 이 식으로 바로 가요. 요것도 실수 엄청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결례 복소수가 나와가지고 알파 베타 모르는데 그냥 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알파는 A 플러스 BI로 놀래요. 베타는 C 플러스 DI로 놀래요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 성질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봅시다. 알파바 베타가 다거든요. 자, 일단 천천히 주어져 있는 거랑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식을 조금 바꿔보시면 좀 더 좋거든요. 일단은 여기 요구에서 알파바 베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바를 전체적으로 씌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바를 씌워도 오른쪽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알파 베타 바도 4예요. 체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베타가 알파 바분의 4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베타 바분의 4가 알파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베타 알파 바분의 4 알파가 베타 바분의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베타 바를 쓸까요? 베타. 이렇게 써놓을까요?
아니다. 요거 말고 그냥 알파를 쓰자. 알파 베타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이 식이 있잖아요. 이 식의 베타 자리 대신에 알파 바분의 4를 넣으면 되고 베타 바분의 4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된다. 이게 똑같은 문제라는 거 사실. 위에 있잖아요. 결국에 굳이 뭐 식 변형할 거 없이 그냥 5y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라서 답은 마이너스 2파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켤레복소 성질을 한번 잘 쓰려고 요리조리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잘 보이는 형태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제 바로 보이진 않아서 좀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 다른 걸 계산하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300번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300번도 이렇게 쳐놓고 이거는 무조건 켤레복소수의 성질 또 쓸 건데 이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바가 분배가 가능하고 실수에 바를 씌우면은 원래다라는 건데 이제 켤레복소를 쓰는 대표적인 유형은 이런 식으로 그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일 때라는 말이 나와요. 미주 실까요? 다들 이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개념이긴 한데 아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z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넣진 마세요. a 플러스 bi를 넣으면 복잡해져서 풀기 힘들어서 훨씬 더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다 쓰세요. z는 a 플러스 bi 사용하지 맙시다. 자꾸 저걸 사용하는 버릇들이면 복잡해서 어차피 복잡한 건 풀 수가 없어. 항상 성질만 사용하자. 자, 근데 이거 성질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 실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식에다 발을 씌워도 원래 있던 얘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게 핵심 개념이거든요. 실수도 얼마인지를 안 알려줘.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 실수가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은 분배돼서 z바 플러스 z바분의 1은 z 플러스 z분의 1. 그래서 이제 다 넘기는 거예요. 이제 이항을 해봐. 그럼 z 마이너스 z바 플러스 z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1. 그러면은 여기서 능량 쓰고 z 마이너스 z바 여기는 통분함 z바분의 z바 마이너스 z 그리고요 z바로 묶으세요. 그러면 1 마이너스 z바분의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최종 결론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z가 z바거나 아니면 z바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잘 쓸 수 있겠어요? 뭐 특별히 제가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공통인수 찾아서 묶는 거밖에 안 했고 인수분해가 그냥 끝인 건데 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어차피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a 플러스 bi로 놓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가 같다라는 거는 결국 z가 실수인데 이거는 z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지 않고요. 결국 둘이 곱한 건 1이 되는 거고 정답은 그냥 바로 나온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정답을 바로 알 수 있게끔 구하는 걸 이렇게 똑같이 알려줘요. 괜찮죠? (301번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301번도 한번 필기해보세요.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와 켤레 복소수 z바 사이에 대하여 z바 플러스 z바분의 z는 5다. 요것도 a 플러스 bi를 넣으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사실 그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여기도 켤레 복소 성질도 씁시다. 계속 연습해보자고. 무슨 성질을 쓰냐면은 요 성질을 쓰는 거예요. 실수에다 발을 씌워도 실수다. 이 개념을 계속 가져가세요. 단순한 개념이잖아요. 왜? 켤레복소는 허수 부분의 뭘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ZZ바 플러스 Z바분의 Z 있죠.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바를 씌우다 한다라도 얘는 똑같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원래 있는 얘랑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둘 다 오잖아요. 이걸 쓰는 거야. 써놓은 거야. 이 식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왼쪽 바를 좀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바뀌긴 하지만 Z바 Z 플러스 Z분의 Z 바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 지워버리고 결국 우리한테 떨어진 건 Z분의 Z바가 뭐다? Z바분의 Z다 바에 떨어진 거. 괜찮아? 그럼 이제 뭐예요? 여기서 크로스하면 되잖아요. 크로스하면은 Z 제곱이 Z바 제곱 결국 Z제곱 마이너스 Z바 제곱은 0 그러면은 Z 플러스 Z바 Z 마이너스 Z바가 0인데 Z는 실수가 아닌 복수수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빼면 이제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건데 이게 0이면은 Z랑 Z바랑 똑같다는 뜻이니까 그럼 실수가 돼버려도 안 되고 결국에 우리 이걸 알 수 있는 Z Z바가 0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이 켤레 성질을 사용하면은 이런 걸 간단히 얻을 수 있고 Z 플러스 Z바가 0이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수 부분이 없다라는 거야. Z는 그냥 스너스일 뿐이에요. 이런 정보를 여기서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Z는 순환수니까 그냥 여기서는 Z는 그냥 BI라고 놓고 그냥 거기 있는 5를 활용해 보죠. 그럼 ZZ바 곱하면은 그냥 B제곱. 그러니까 Z바분의 Z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인가요? 이게 5다. 그래서 B제곱은 6이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찾는 Z는 루트 6i인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Z 마이너스 Z바의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Z에서 Z바 빼면은 2루트 6i Z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은 2루트 6i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4. 이 켤레복수 성질 쓰는 거를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듭시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잘 가져가셔도 많은 부분 해석할 수 있겠네요. 특히 켤레복수 문제 관련된 거. 자, 그거 2개 더 남았으니까 하고 거듭제곱으로 또 넘어가죠. 자, 302번도 바로 볼게요. 자, 실수 x에 대하여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z는 보통 실수 거습으로 구분해 놓는 게 좀 보기 좋잖아요. 302번 z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인수분해 또 그냥 깨끗하게 해줄까요? 뭐 딱 겹치는 값은 없네. 자, z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는 거죠. 자, x가 a일 때 z랑 z바는 다르다. z랑 z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실수가 아니란 뜻이겠죠. z랑 z바랑 다르려면은 그냥 허수 자체가 돼야 돼요. 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해석만 해요.
실수 부분이 0이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지. 허수 부분이 살아남아야 된다 소리지. 즉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있죠?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보통 이제 둘이 같을 때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x는 2도 아니고 마삼도 아니다. 일단 체크해. 여기서 a가 2가 아니고 마3, 2가 아니고 마3이 아니고. 그러니까 a가 2면은 z랑 z바랑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a가 2가 아니고 마3이 아니고. 나에서는 x는 b일 때 z는 a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실수, 나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 실수가 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z가 b면은 z는 x가 b면은 z는 실수인데 a니까요. 여기가 실수가 되려면은 허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b는 뭐 당연히 마3이나 2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 체크해볼까? b가 마3이거나 2일 때, 여러분 그럼 x가 마3이면, b가 마3이면은 마3을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때 z는 얼마가 돼요? z가 a니까 a는 12가 되나요? 이렇게. 만약에 b가 2면은 여기는 사라지면서 저기는 마3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a는 마3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요건 안 되는 거죠. 요거만 되는 거죠. b에다 마3을 넣었을 때 a가 12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답은 늘 풀던 문제인 것 같은데 좀 표현이 바뀌어서 좀 어려워졌죠. 자, 결례복 성질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하고 I 거듭제곱으로 넣어. 요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거기 네모칸 치고 별표 칠네요. Z 내제곱이 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낼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그동안 제곱이 음수인 것밖에 안 했죠. 그럼 필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요. Z 제곱의 제곱이 음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거에 제곱이 음수가 된다라는 건 배웠잖아요. 무슨 뜻이었어요? Z 안에 있는 게 뭐다? 결국 Z 제곱이 승역수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 보거든요, 우리가. 일단 기억은 이제 바로 해석이 됩니다. 왜? Z 바의 제곱, Z 제곱이 승역수니까 Z 바의 제곱도 승역수가 되겠죠. 왜냐면 거기다 바를 씌우면 어차피 승역수니까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은요 직접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할 게 없죠. 성질 쓸 것도 없고. 자, 써볼까요? Z는 A 플러스 BI로 넣고 진짜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제곱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승역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A 제곱이랑 B 제곱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결론이 뭐예요? A가 B거나 아니면은 A가 마이너스 B거나 이 두 개의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Z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냐고 했는데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반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틀린 거.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우리가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1 플러스 I 제곱하면 뭐였죠? 그렇지. 이 진짜 제곱하면은 순허수가 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 마찬가지 1 마이너스 I 제곱하면은 뭐였죠? 마이너스 2야였죠. 그럼 제곱해서 순허수가 되는 애들은 여기 부호가
값이 절대값이 똑같은 애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로 그 a 뿔마 뭐 ai를 제곱하면 순허수만 남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연습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 제곱해서 순허수가 되는 애들은 이런 특이한 복소수들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티귿. z 플러스 z바가 4라고 했는데 여러분 얘가 4면은 뭐 실수 우리가 원래 z를 우리가 2 플러스 뭐 2 뿔마 2i라고 잡을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건 a가 무조건 2로 고정된 건데 더해서 4니까. 그 뒤에는 사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몰라서. 하지만 이제 ZZ바 해도 하면 이제 뭐 얘로 가든 그냥 8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 좋아요. 그러면 편례복소수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거듭제곱 성질도 한번 쭉 진행해보도록 하죠. 거듭제곱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i의 뭐 100제곱 이 정도로만 그냥 맨날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 말고도 거듭제곱이 좀 유형이 많거든요. 처음 보는 유형도 있고 좀 익숙한 유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길게 가면서 좀 유형 연습 좀 합시다. 304번 볼까요? 자, z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있을 때 zn제곱이 1이 되는 결국 200 이하의 자연수를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얘도 규칙성, 즉 주기성을 찾아야 됩니다. 주기성이 나오는 건 1이 나오는 순간을 찾을 수 있을 때 주기성이 생기는 건데 자, 찾는 방법은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고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있죠? 이걸 계속해서 거듭 제곱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제곱하면은 먼저 마이너스 i 되고요. 당장 얘가 큰 의미를 갖진 않은 z 자체는 근데 이게 거듭 제곱을 하면 의미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소평면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기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시간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제곱을 바로 가진 않고요. 세제곱은 의미 없어요. 어차피 4제곱을 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곱을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처음 나오는 순간은 n이 8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8번 곱하시면 안 되고요. 거듭 제곱을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8제곱이 8이면 당연히 9제곱은 다시 z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기가 8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걸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거듭 제곱을 통해서 1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20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1이 되는 건 8의 배수라는 거지. 여기까지 써놓을까요? 그래서 200 이하의 8의 배수는 24. 200 나누기 8 하시면 돼요. 309번은 조금 더 쉽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규칙성을 찾는 건데 이제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은 i, 마일, 마i 1로 반복되는 거 아는데 앞에 있는 그 숫자가 조금 개수가 다르죠? 개수를 그냥 쭉 써나가면서 규칙적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은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5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i 그 다음 마이너스 7i 제곱이니까 마치 다음에는 당연히 9i 5제곱이니까 9겠죠? 그래서 이 4개만 묶어서 계산하세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것도 물론 뭐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것도 해보면은 9i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1 마이너스 13i 그 다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와서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결과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만 좀 체크만 잘해두면 되고 자, 마지막 계산만 잘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항이 총 몇 개인 거죠?
이게 i부터 i 51개예요. 항이 51개다 보니까 우리는 이 4개씩 반복되는 형태가 총 몇 개 나오고 12개 나오고 뒤에 있는 3개는 그냥 남아야 되거든. 그럼 뒤에 있는 3개는 그럼 누구냐? 거기 101, 99 있으니까 97i와 그 다음에 플러스 99, 그 다음 마이너스 101i까지 3개가 싸우는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귀찮죠? 값이. 계산하면은 뭐 실수는 98, 99, 48, 99, 51. 허수는 마이너스 48, 97,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52. 좀 말도 안 되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더 복잡해집니다. 뭐 만들면요 복잡하게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자, 306번도 보죠. 요번에는 fn이라고 나왔는데 되게 특이하게 n 빼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잘 안 보여가지고요. 그냥 계속해서 n에다가 숫자를 넣으면서 이 규칙성을 좀 찾으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규칙성은 보통 i의 길이가 4니까 한 4개 정도 써봤을 때 대충 이제 윤곽이 보이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첫 번째는 계산하지 말고 i-2i 제곱 그냥 쓰면 되잖아요. 1 넣으면은. 2 넣으면은 2i 제곱 마이너스 3i 세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3 넣으면은 3i 마이너스 4i 4제곱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이렇게 이제 갈 텐데 결국 다 이걸 16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한 걸 쭉 한번 써보면 i-2i의 제곱, 그 다음에 2i 마이너스 3i의 세제곱, 그 다음에 3i 마이너스 4i의 네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잠깐만, 제곱 붙여야지. 제곱. 이러면은 어때요? 여기 똑같은 것들이 생겨 계속. 여기 이제 이유탄 애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유탄이 사라지겠죠. 마지막만 그럼 보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은 16 넣으니까 16i 16 마이너스 17i 17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라지겠죠. 다. 남는 거는 i와 마이너스 17i 17제곱. i 17제곱은 i잖아요. 그러니까 i 마이너스 17i. 정답은 마이너스 16i. 요거는 뭐 이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속어 다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냥 간단한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점점 거듭제곱이 조금 문제들이 좀 특이해지기 시작합니다. 307번도 보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in 플러스 1, in 플러스 2다. 뭔가 3개의 연속된 형태의 값이 나오나 보네요. 기억은 f이냐? 그럼 이제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이니까 마일 마이 플러스 1, 마이너스 i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이 정도 계산은 금방 괜찮죠? 자, 니은도 볼까요? fn과 fn 플러스 4가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실제로 fn은 이미 나왔으니까 in 플러스 in 플러스 1, in 플러스 2 나왔으니까 fn 플러스 4도 한번 써보면 in 플러스 4, in 플러스 5, in 플러스 6인데 이거 i의 4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in 플러스 1, in 플러스 2 되잖아요. 이미 이게 1이기 때문에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n에다가 1 넣었을 때 1과 5가 같는지
그 정도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수 법칙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F1부터 F98까지 더한 걸 지금 한번 써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쨌든 이 니은에서 확인해주고 싶은 건 FN의 주기가 4라는 겁니다. 써놓은 이 FN은요 딱 4개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주기가 완성이 되는 F1, 2, 3, 4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 결과도 계속 좀 뒤죽박죽이 될 텐데 여기는 그냥 마일이고요. 아까 전에는 여기는 마이너스 i였고 이거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i. 그래서 여기는 지금 4개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i는 i의 거듭 제곱만 보면은 그냥 i, 마일, 마, i, 1 이렇게 4개 반복되는데 이 3개를 엮어놓은 형태는 마일, 마일, i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F1부터 F4까지의 합이 0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F1부터 F98까지도 4개씩 묶으면 전부 다 0이 되는 거지. 5부터 8까지도 0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마지막에 뭐만 남을까요? 그럼 거기에 있는 건 97과 98만 남는 거고 97, 98은 결국 1, 2랑 똑같은 겁니다. 정답은 마일, 마이만 남겠죠. 괜찮나요? 여기가 정리. 그동안 풀었던 독서수 문제랑 좀 다르게 느낌이 학교 시험도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출제가 될 거라서 그럼 8번만 하고 또 좀만 쉬다 할까요? 이번에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읽어보죠. 방금 307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기억, 니은, 진단 안에 있네요. 자연수에는 모든 양의 약수, 양의 약수에 대하여 fn을 i의 a1부터 ak까지의 합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fn은 n의 약수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그걸 i 위에 올린 거를 다 더한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말을 조금 너무 어렵죠. 이렇게 좀 문제들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는데,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일단 FEM을 좀 보면, 자, 일단 이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EM의 약수를 먼저 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2의 m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가서 2의 m제곱까지 돼요. 써놓을까요? 2m제곱의 약수는 당연히 이렇게밖에 없죠. 괜찮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i의 1제곱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4제곱 플러스 i의 8제곱 플러스 점점점 i의 2m제곱이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수 위에 지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보면 알겠지만 그 처음엔 i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인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이에요. 계속 1로 이제 가는 거니까 이렇게만 체크하면 돼요. 이제 이 1이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렇게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8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F8 구하려면은 8의 합수를 찾아야 되는데 8의 합수는 뭐 이미 정의를 했잖아요. 1, 2, 4, 8. 그리고 얘는 i의 1제곱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더하기 i의 8제곱. 그러니까 약수를 위에 올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 잘 되셨나요? 그럼 어차피 이건 계산해봤자 i랑 y랑 1이랑 1만 남아있으니까 결국 이제 문제에서는 이 둘을 뺐을 때 뭐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는데 앞에 있는 4개가 전부 다 뭐야? 똑같잖아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둘 빼면 F2의 m제곱 빼기 F8 하면 결국에는 이제 앞에 거 사라지고 이제 뒤에 있는 결국 1이 몇 개가 남는다는 거냐면 10개가 남는다는 거죠. 근데 항의 규칙성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봐봐. 8까지 이제 했을 때 4개가 딱 찼죠. 하나, 둘, 셋, 4개. 이 뒤에 10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10이 되려면은 결국엔 이 뒤에 10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이 규칙성을 보세요. 얘가 2의 세제곱일 때가 딱 이제 4개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뒤에 10개가 더 나오려면 이거 2의 몇 제곱이어야 돼요? 13제곱이 되면은 10개가 더 나옵니다. 이 뒤로. 그래서 그냥 m은 13 쓰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m이 13이면 약수의 객수는 14개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거듭 제곱 뒤에서 좀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음수 제곱근이랑 방정식